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 마치 팝콘처럼 터져버리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팝콘 크래킹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이게 현대 반도체 고장의 아주 주된 원인 중 하나거든요. 지금부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대체 무엇인지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팝콘 현상이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 바로 습기의 역할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한 문제를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예측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설계 팁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패키지 속 팝콘 현상. 이게 이름은 좀 귀여운데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고장 모드거든요. 그 정체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팝콘 크래킹이란 말이죠. 이름 그대로 팝콘이 팍 하고 타지듯이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안으로 아주 미세하게 스며든 습기가요. 납땜할 때 가해지는 아주 높은 열을 만나면서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결국 그 압력이 패키지 내부의 얇은 층들을 서로 떼어내고 심하면 균열까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반도체 패키지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에폭시, 실리콘칩, 그리고 인쇄 회로 기판 같은 서로 다른 재료들이 겹겹이 아주 정교하게 붙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경계면에서 생겨요. 성질이 다른 재료들이 딱 붙어있는 이 지점이 압력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팝콘 크래킹 같은 파손은 대부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범인이 대체 누굴까요? 의외로 아주 단순한 녀석입니다. 바로 습기죠. 지금부터 이 숨겨진 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원인은요, 바로 패키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싸고 있는 저 에폭시 같은 폴리머 재료의 아주 근본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이 재료들은 뭐랄까 주변 공기로부터 습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흡습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장 과정을 보면요, 아주 명확한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공기 중에 떠다니던 습기가 패키지 안으로 아주 천천히 스며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판에 부품을 붙여야 하니까 25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열을 확 가하게 되죠.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안에 갇혀있던 미세한 물방울들이 순식간에 기체, 즉 수증기로 변하면서 내부 압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한 가장 약한 부분부터 쩍 하고 터져 나오면서 균열이 생기고 마는 거죠. 와, 근데 이런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위협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조사하고 또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현대 엔지니어링의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보통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실제 재료를 가지고 직접 테스트하는 물리적 실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컴퓨터 안의 가상 공간에서 모든 걸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얻은 정확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모델에 입력하면 굳이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시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수많은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현실과 가상 세계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실제 실험실에서 칩의 접착력이 얼마나 센지 테스트하는 장비고요. 오른쪽은 그 모든 물리적인 조건과 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복제한 컴퓨터 속의 가상 모델, 일종의 디지털 트위닝 셈이죠. 이 디지털 트윈 덕분에 우리는 실제 부품을 파괴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턴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컴퓨터 모델이 과연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흉내내는지 그걸 확인하는 검증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 연구에서 찾아낸 가장 핵심적인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단순히 습기가 패키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주 높은 온도의 리플로우 공정 중에는 일부 습기가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이 탈습 현상까지 계산해 넣어야만 진짜 현실에 가까운 아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직접 보시죠. 습기가 빠져나가는 탈습 현상을 아예 무시해버린 케이스 3 모델은 이거 곧 부서지겠는데요? 하고 파손 위험을 굉장히 과장해서 예측합니다.
반면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케이스 2 모델은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죠. 이처럼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현상은 결국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 수준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물 분자 하나가 어떻게 전체 패키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시야를 원자 스케일까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가상의 네모난 상자 안에다가 에폭시 분자랑 물 분자들을 집어넣고요. 얘네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을 컴퓨터로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거예요. 마치 당구공들이 부딪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아주 미시적인 움직임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재료 전체의 강도나 성질 같은 거시적인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은 아주 명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바로 수분 함량이 높아질수록 재료들이 붙어있는 저 접착 경계면이 훨씬 약해진다는 사실을요. 물 분자들이 끼어들어서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실제 실험에서 관찰하는 현상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뮬레이션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재료의 팽창값, 그리고 실제 실험으로 측정한 값이 어때요? 거의 똑같죠? 오차가 20%도 채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우리는 이 가상 모델을 충분히 믿고 실제 제품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더 튼튼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첫째, 모든 건 재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쓰는 재료가 습기를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그 특성을 처음부터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예측을 하고 싶다면 습기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까지 고려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라는 점. 셋째, 오늘 보셨다시피 이런 다중 스케일 시뮬레이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당장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현장 도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지기 마련이니까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경계면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자기기는 점점 더 작아지고 더 복잡해질 텐데요. 이런 미래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강력한 예측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고장까지 미리 막아내는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